안녕하세요. 다시 만난 영화의 케빈입니다. 주피터입니다. 이번 영화는 뭐죠? 네, 이번에 저희가 리뷰할 영화는 사극 중에서 최초로 1000만을 돌파한 이준익 감독님의 2005년작 왕의 남자입니다. 이번 영화 선정한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예전 영화를 다시 보면서 예전에는 허용되었지만 지금 보기에는 좀 불편한 설정들을 영화 보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왕의 남자는 사극이었지만 시대를 앞서가는 감성이었고 지금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영화를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전 봤을 때 그리고 지금 봤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케빈 어땠나요? 저 예전에 이 영화 봤을 때 이게 극장관객수 1000만 관객이 넘었잖아요. 저도 그 1000만 관객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당시에 정말 신드롬이었거든요. 여자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하는 극 중에 녹수의 말처럼 이준기 씨의 매력에 다 빠졌던 것 같아요. 아, 충격적인 데뷔였습니다. 이준기 배우를 따라서 샤기컷, 울프컷 유행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때부터 무쌍의 중성적인 매력을 가진 연예인이 유행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거 아세요? 미녀는 성을 그건 CF잖아요. 당시에 커밍아웃이나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지금만큼 포용적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1000만 관객이 넘었잖아요. 정말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영화를 다시 봤을 때는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영화를 봤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가장 트렌디한 영화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외적으로 보면은 그 이날치 밴드랑 앰비기우스가 나와서 범 내려온다 인기가 끌었잖아요. 전통 민요, 가락, 의상 등이 주목받는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재조명받기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내용적인 면에서도 동성애를 담고 있기도 하고 사회 비판적인 비유도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에 있어서 더 공감되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영화 참 재밌게 봤습니다. 지금 봐도 거부가 없는 영화긴 하죠. 주피터, 이 영화 예전과 지금 어떻게 달라졌어요? 2000년도에 저도 영화관에서 이 영화를 봤는데요. 이준기라는 놀라운 비주얼을 가진 신인 배우의 등장과 아까 말씀하신 동성애 코드, 심판을 포함한 비극적인 결말까지 관객들이 좋아할 요소들이 아주 많다 보니까 M차 관람 열풍이 불 정도로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영화였던 걸로 기억이 났습니다. 이번에 리뷰를 위해서 다시 영화를 보니까 생각보다 기억보다는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감우성과 정진의 연기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해진도 유머러스한 연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영화 이야기 자체가 태양별이를 너무 따라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좀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이긴 하지만 대놓고 따라한 데다가 심지어 경극 장면까지 나오잖아요. 조선시대에 경극이 나온다는 게 모르겠어요. 이게 실제로 저희가 뭐 호두까기 발레를 보는 것처럼 왕이 중국 경극을 봤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태양별이를 따라한다는 느낌이 심하게 들다 보니까 굳이 이런 장면 넣을 필요가 있었나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그래도 영화 후반부의 녹수가 공기를 모함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몄을 때 장생이 죽음을 무릅쓰고 공기를 지키잖아요. 그 장면부터 몰입이 돼서 마지막 장면까지는 재밌게 봤고 그래서 1000만 영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키워드로 이 영화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주피터 먼저 소개해주세요. 제 키워드는 삶의 이유입니다. 영화를 보면 우리가 왜 사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영화에서도 공길이 양반의 부름을 받고 가려고 할 때 장생이 막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릇까지 살아야 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 사람들이 왜 살까? 삶의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명예를 얻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아주 다양한 것 같아요. 하지만 다양한 목적들이 한 가지로 귀결되는 거는 전 존재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많거나 명예를 쌓거나 사랑을 갈구하는 것 자체가 나의 존재감을 타인한테 어필하고 그 타인의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왕의 남자에서 사랑의 관점으로 각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장생은 돈과 명예도 필요 없고 공길과 재밌게 광대짓 하면서 사는 게 삶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반부에 공길이 녹수의 모함을 받았을 때 죽음을 무릅쓰고 공길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나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공길은 영화에선 수동적인 역할로 나오지만 장생과 연산군을 놓질 않거든요. 공길 역시 자신도 사랑을 갈구한 게 아니었나 그 생각이 들었고요. 연산군도 어머니가 모함을 일찍 돌아가시고 자신한테 냉담한 아버지로 인해서 애정 결핍을 느끼고 중신들한테도 계속 기싸움에서 밀려서 열등감에 쌓여있잖아요. 그나마 숨쉴 수 있는 거는 녹수와 공길한테 애정을 갈구하고 애정을 받음으로써 존재감을 인정받는 것 같아요. 결국은 모두 사랑을 하고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특이한 걸 발견했는데 육갑 또한 공기를 사랑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화살이 날려오는데 어떻게 몸을 날려가지고 대신 죽을 수 있겠어요. 표현하지 않았지만 육갑이도 공기를 엄청 사랑했었다. 네, 이건 주피터의 개인적인 의견.
제가 정한 키워드는 왕의 남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여기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 영화에서 왕이라는 존재는 3명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왕의 남자도 3명인 거죠. 첫 번째 왕은 연산군입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극 중에서 왕이라는 신분을 이탈하는 장면이 좀 있습니다. 그건 공연에 참여하면서인데요. 연산군은 녹수와 함께 공연에 저속한 농담을 따라하기도 하고 뇌물을 주는 아첨꾼 역할을 직접 하면서 장생에게 머리를 조아리기도 하죠. 그리고는 본인이 직접 인형극을 하며 공연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연산군의 남자는 공길인데요. 연산군과 공길은 인형극을 통해 신분을 내려놓고 서로 교감을 하게 되죠. 둘은 서로에게 연민을 느끼는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은 장생입니다. 장생은 공길과 서울로 상경 후에 왕을 연기하게 되죠. 장생이 연기하는 왕은 행동이 매우 우스꽝스러워요. 중요한 것은 일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천민 신분인 광대가 계급의 꼭대기 위에 있는 왕을 연기한다는 것은 일종의 신분제도의 역설이자 신분제도의 무용성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왕을 연기하는 장생에게는 파트너 공길이 있습니다. 둘은 함께 남사당패에서 연기 단짝이기도 했고 공길은 장생의 광대 인생을 살려준 은인이기도 합니다. 이에 장생과 공길은 서로의 보호자로서 때로는 동반자로서 관계를 맺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왕은 연산군의 아버지인 선왕입니다. 연산군을 지켜주기 위해 선왕에 남자를 심어두는데요. 바로 처선입니다. 처선은 연산군의 직은에서 왕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비리 관료를 향한 경고를 연극으로 설계하고 선왕이 연산군에게 진작 고백하지 못했던 진실을 연극으로 구성하기까지 합니다. 처선은 연산군을 바른 길로 이끌고자 했던 선왕의 분신이자 선왕이 남긴 왕의 남자였던 거죠. 저는 진정한 빌런은 처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불행은 처선 때문에 시작됐어요. 광대를 들이지 않았으면 이럴 일이 없어. 네, 그쵸. 네? 처선이 의도했던 대로 흘러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연산군은 반정으로 폐위되고 페이드도 장생은 눈 멀고 공길이와 광대는 뭐 내쫓기고 어디가 사라지죠. 그 처선 본인 역시 목숨을 끊잖아요. 처선 때문에 모든 게 그냥 다 망가지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장면으로 영화 얘기 해보고 싶은데 이 준비한 장면은 뭔가요? 제가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장면은 첫 번째 장면과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영화에서 시작과 끝은 분명히 감독이 의도한 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주인데요. 먼저 이 영화를 어떻게 시작하냐? 아까 생각해 보시면 시작은 민화로 그려진 공연을 한 남사당패의 그림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내 점점 그 그림들이 클로즈업 되다가 실제 남사당패 공연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공연이 시작되면서 외줄에는 공길이 먼저 올라가 있고 장생이 양반 흉내를 내면서 그 줄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는 마지막 장면과 수미상관을 이루는데 마지막 장면에서는 눈을 잃은 장생이 먼저 줄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공길이 줄을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장생과 공길의 외줄타기 장면이 색이 바래지다가 마지막엔 육갑을 포함한 광대들이 다시 함께 모여서 공연을 하는 남사당패의 모습으로 끝을 냈습니다. 감독이 이 이야기를 전래동화 혹은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처럼 시작과 끝을 비슷하게 구성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장면은 줄이에요. 광대들에게 줄은 밥벌이를 하게 해주는 수단 또는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삶을 지탱해주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공길과 장생은 외줄 위에서 연기를 펼치는데 가장 자유로운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줄 위에서는 신분과 직책 따위 상관없이 천민도 왕이 될 수 있고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고 때로는 이 양 극단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도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번에 다시 보면서 왕의 남자가 원작이 연극이라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원작 연극의 제목은 이더라고요. 이가 2인칭 대명사로 당신이라는 의미래요. 조선시대에는 왕이 신하를 지칭할 때 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영화에선 연산군이 공기를 가리킬 때 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영화 제목을 왕의 남자라고 바꾼 건데 전 영화 제목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연극과 영화를 비교해서 얘기를 하자면 영화에서는 삼각관계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공기를 둘러싼 연산군과 장생의 삼각관계가 있고 두 번째는 연산군을 둘러싼 공길과 녹수의 삼각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연극에서는 장생의 역할이 공길의 동료 정도로 격화되고 메인 이야기는 연산군을 둘러싼 녹수와 공길의 삼각관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공길과 장생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연극에서는 공길이 주인공이고 공길이 왕의 사랑을 얻어서 권력화하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영화와 연극의 주요 차이 중에 하나고 연산군과 공길의 동성애 장면이 노골적으로 좀 들어가 있대요. 각색을 하면서 그 톤을 좀 낮춘 건데 천만 관객이 되기 위해서 이 톤을 좀 낮춘 거는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도 거부감 없이 영화를 좋아하지 않았나. 영화에서 나오는 칠뜨기와 팔푼이는 연극에서 칠뜨기는 녹수의 내관으로 나오고
팔푼이는 장생 역할로 나온대요. 연극을 존중한 의미로 이준익 감독님이 캐스팅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럼 명장면 명대사 이야기해보는 시간인데요. 주피터의 명장면 명대사 뭐예요? 저는 명장면 명대사가 같은데요. 장생과 공길이 남사당패에서 탈출을 해서 한양으로 가기 전에 산에서 맹인 놀이를 하잖아요. 그 장면이 전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나온 대사가 너 거기 있고 나 여기 있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아까 제가 키워드에서 말씀드린 존재감에 대한 진지한 표현이었다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가 거기 있고 내가 여기 있다는 거를 얘기함으로써 서로의 존재감을 어필하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 너무 좋아서 연극 원작에도 이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영화하면서 새로 만든 장면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이 장면이 연극처럼 느껴졌거든요. 원래 원작 연극에 있는 줄 알았는데 새로 만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이준익 감독님의 연출에 대해 놀랐습니다. 영화에서 눈이 먼다는 거는 단순히 못 본다는 것도 있지만 감정에 취해서 사례 분별을 못한다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보지 않아도 서로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감정에 취해서 분별을 잘 못하다 보면 눈이 먼 것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중요한 합축적 장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명장면 명대사로 이 장면을 꼽았습니다. 케빈 어떤가요? 제가 선택한 명장면도 주피터랑 같아요. 서울로 상경하면서 맹인 연기에 합을 맞추는 장면이 있거든요. 저는 장생이 추후에 맹인이 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복선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 라고 하면서 서로 만나고자 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지금 거리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긋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그게 진행이 계속 타이밍도 어긋나고 서로 오해가 생길 거라는 암시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의미가 있었고요. 저는 이 장면 보니까 비약일 수도 있지만 라라랜드에서 탭댄스 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도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둘이 연기를 함으로써 감정을 맞춰간다는 게 유사한 점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또 그런 느낌도 있네요. 네. 저의 명대사는 줄 위에서는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야, 반허공이야 라고 하는 백성과 양반 사이에서 연극을 하는 광대의 신분을 말하는 처지이자 외면받으며 땅에 발을 디딛지 못하는 냉혹한 동성애 혹은 성소수자의 현실을 암시적으로 그리고 있는 대사가 아닐까 싶어서 이걸 정했습니다. 공기를 근데 사랑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 심지어 육가비한테도 사랑을 받았다니까. 뭐 의도하지 않아도 막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인기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부럽네요. 그럼 함께 보면 좋은 영화 케빈은 뭔가요? 네, 제가 꼽은 함께 보면 좋은 영화는 박찬욱 감독의 일장춘몽이란 영화입니다. 영화 속에서 우리 전통 가락과 이미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신분사회에 대한 사회 비판적인 모순이 비유적으로 그려지고 있어서 왕의 남자를 보시고 일장춘몽을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피터의 함께 보면 좋은 영화는 어떤 거예요? 제가 추천할 영화는 태양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화 내용도 유사한 점이 많고요. 감동 또한 왕의 남자만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태양별이를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촬영하는 시점이 4월 1일이잖아요. 이날이 장국영의 기일인데 장국영이 출연한 명작 중에 하나가 태양별이니까 4월 달에 태양별이를 보면서 장국영을 추억하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그러면 영화 별점과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해볼까요? 제 별점은 별 5개 만점에 4개고요. 제 한 줄 평은 외줄 위에 선 이들의 선을 넘는 자유로운 고개입니다. 제 별점은 별 5개 만점에 3개고요. 저의 한 줄 평은 사랑 앞에 선 신분도 성별도 무의미하다 입니다. 그러면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다시 만나요.